자, 30쪽부터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급수라고 해, 급수. 급수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뭐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말 들어봤지, 그지? 그 급수인데 이제 급수는 그냥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수열의 합 있잖아, 수열의 합. 수열의 합인데 그냥 수열의 합이 아니고 무한수열의 합. 무한수열의 합, 이 급수예요. 자, 근데 이제 무한수열의 합이라는 말은 좀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은 말인데 수열의 무한합? 그러니까 수열 자체가 무한이 있기 때문에 이 무한수열을 합을 하면 이제 무한수열이니까 수열의 항이 무한개가 있어서 무한수열의 합이라는 건 이 합을 하고 나면 이제 실제로는 수열을 합하는데 합을 무한 번 하는 거다 이런 의미로 하면 수열의 무한합. 근데 이거를 실제로 구할 때는 요거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수열의 합의 극한 요렇게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 이거야. 자, 저 세 가지 말이 똑같은 말 같지만 약간 그 표방하는 말들이 좀 다르니까 이제 이해를 좀 해주는 거야. 무한수열의 합, 그러면 수열이 무한개 있는데 그거를 계속 더한다 이런 뜻인데, 근데 수열을 더하는데 그걸 무한히 더한다 이 말이 똑같은 말인데, 근데 수열의 합의 극한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자, 요거를 이해하면 되거든. 자, 기호로 급수는 어떻게 쓰냐 하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an이라는 수열을 시그마 합을 하는데 1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항이 무한대로 가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를 쓸 때 시그마를 풀어서 쓰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이렇게 더하다가 중간에 뭐 an도 있고 an 플러스 1도 있고 이렇게 계속 있는데 그 다음에 쭉쭉쭉 해서 다 더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점점점에서 더하는 걸 말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저렇게 무한 번 더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풀 수가 없고, 우리가 여지껏 배웠던 거 생각해보면 이런 거 있어. 자, SN이 A1, A2 해서 AN까지의 합이잖아. 맞니? 맞지?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n항보다 안쪽에 있는 항들까지 합, 예를 들면 내가 10개 항까지의 합을 구하고 싶었으면은 A10까지 더하면 이거를 S10 이렇게 쓰잖아요. 맞죠? 이걸 만약에 내가 A1부터 쭉 해서 100번째 항까지 더하고 싶었으면 S100이라고 썼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n항까지 합이 이렇게 an이라고 n항까지 합 자체가 수열처럼 행동해서 항수 n을 집어넣으면 이 sn이 n항까지 합이 나오는 새로운 수열이 돼. 그 수열의 또 윗단계에 있는 그 수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생각하면은 sn이 an이면 내가 a1부터 an까지 더한 다음에 그 이후 항을 쭉 더해서 만약에 A2N까지 더하면 그걸 내가 S2N이라고 쓰면 되는 거였잖아. 그래서 이 SN 자체가 수열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무한급수, 요 무한합을 실제로는 이렇게 풀 필요가 없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냥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자, 요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SN이거든? 이 SN을 먼저 구한 다음에 거기서 항을 무한대로 보내주는 것도 괜찮다라는 뜻에서 이 급수는 지금처럼 수열의 합의 극한으로 풀게 됩니다. 그래서 1부터 무한대까지 극한이 나오면 저 합을 직접 무한대까지 더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 무한대까지의 시그마가 리미트 시그마로 변형이 돼서 요 합을 먼저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Sn, 즉 1항부터 n항까지 합 Sn을 먼저 구한 다음 그 합인 Sn, 이 합 자체 수열의 극한으로 해석을 한다. 이해돼?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급수를 구할 때는 급수 혹은 무한급수는 급수 혹은 무한급수는 지금처럼 Sn의 극한으로 해석해서 해결한다. 알겠지? 그래서 요 n항까지 합을 먼저 구한 요 부분, 자, 요거가 이제 Sn인데 요 Sn을 급수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부분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 요걸 꼭 기억해야 돼.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일단은 무한급수를 구하려면 n항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그거의 리미트를 구하는 거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쭉 더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나중에 좀 어떤 상황인지 좀 얘기가 정확하게 이제 오개념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이 나와요. 자,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하고 이렇게 뭐 n 더하기 1분의 1 뭐 이런 애가 나오잖아. 그럼 시그마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그냥 당연히 이렇게 풀릴 거고 n이 1부터 무한대까지인데 이제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은 부분분수로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로 바뀔 거고 그러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4분의 1 자, 이렇게 해서 점점점 이렇게 될 거거든. 이게 무한대니까 끝까지 이제 계속 갈 거겠죠? 이런 거죠, 느낌이.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지워지고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니까 계속 다 지워질 거니까 그래서 1이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지? 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뭐 루트 n 빼기 루트 n 더하기 1 뭐 이렇게 있으면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루트 1 빼기 루트 2 루트 2 빼기 루트 3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지우다 보면 다 지워지겠네 해서 이렇게 얘도 1이다 이렇게 하고 싶겠지만 자,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는 거야. 요거는 맞는데 요거는 틀렸어요. 자, 이게 똑같은 상황 같아 보이지만 이제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는 게 지금처럼 1부터 무한대까지 합 급수를 그냥 시그마를 그냥 쭉 나열했을 때 이렇게 지워지고 그래서 요거만 남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착각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아까 금방 말한 것처럼 그냥 이게 1부터 무한대까지 합이 아니고 내가 1부터 n까지만 합을 이렇게 부분합으로 구한 다음에 그거의 리미트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는 나중에 할 거고 실제로 여기 안에 있는 부분합이 어떻게 되냐 하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까지가 나오는 게 이 n항까지 합 부분합이지. 그럼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렇게 지워지면서 마지막에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가 남아요. 그죠? 그러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분모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0으로 가는 거라 그래서 1. 자, 요거는 맞거든. 맞지?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 해서 여기가 0으로 가니까 자, 이 부분합의 극한이 이제 1에서 뭔가를 빼는 합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n이 엄청 커지면 1에서 빠지는 수가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냥 그게 1로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 만약에 리미트와 시그마로 분해를 해보면 자, 요렇게 바뀔 거고 똑같아. 초반부 내용은 똑같고 리미트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가 루트 1 빼기 루트 2 루트 2 빼기 루트 3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루트 n 빼기 루트 n 더하기 1이 나오는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딱 지워지고 이렇게 마지막에 남아요. 그래서 이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빼기 루트 n 더하기 1이 되는데 루트 n 더하기 1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1 빼기면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해서 발산을 하게 된다고요. 발산하는 건 극한이 수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극한값을 구할 수가 없을 거고 그래서 지금처럼 1부터 무한대까지의 급수를 그냥 단순하게 시그마 나열해서 계속 더하면서 뭐 규칙이 막 지워져 이렇게 해서 더하는 행위를 시작하면 지금 착각을 할 수가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생겨서 이게 정확하게 내가 어떤 경우 수렴하고 어떤 경우 발산하는지 알고 있기 전까지는 무조건 부분합을 구한 다음 그거의 극한으로 급수의 결과를, 그러니까 급수의 합, 뭐 급수의 극한값, 무한급수 값 요것들을 이제 구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1부터 무한대까지라는 시그마가 나오면 반사적으로 리미트와 시그마로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자, 1부터 무한대까지 급수가 나오면 이 시그마, 무한대까지 시그마를 리미트와 시그마로 나눠서 생각해서 n항까지의 합 시그마를 먼저 구한 다음에 요 부분합의 극한, 즉 SN의 극한값으로 이제 무한급수 값을 구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이해됐어? 알아들었니? 자, 이제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지를 이제 차근차근 연구해 보면 돼요. 자, 이제 급수. 자, 일단 급수는 뭐냐면 얘가 AN이라는 수열을 더해 가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AN이 발산하느냐 수렴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길 텐데 결국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값 하나로 고정이 돼야 수렴이거든. 근데 더하는 값 자체가 계속 요동치고 변하면 그 합 자체가 또 계속 변하겠지. 이런 생각도 당연히 할 수 있고 또 하나 AN이 만약에 수렴을 했다고 쳐. 그 만약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떤 특정한 값으로 수렴했다 칩시다. 이러면 A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만약에 뭐 2 같은 값으로 수렴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이 AN의 시그마는 어떤 상황이 되냐 하면 A1, A2 초반부에는 그 수열의 값들을 쭉 더하는 것처럼 보일 거고 얘가 항이 커지면 커짐에 따라서 이 뒤쪽 후반부는 AN의 극한값에 가까운 값들을 가져가는 형태로 양상을 띌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무한대로 엄청 가서 실제로 무한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이 AN의 수열의 값이 다 2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2에 가까워져 있을 거고 수렴값이 2라는 수열은 이렇게 2를 계속해서 더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급수는 AN이 2로 수렴할 때 당연히 이 급수는 무조건 무한대로 발산이야. 왜냐하면 어느 순간 이후로 2를 무한 번 더하게 될 테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지? 자, 그래서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급수가 수렴을 하려면 합이 있어. 자, 이렇게 합이 있고 여기에 뭔가 계속 보태서 더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합이 어느 순간 이렇게 뭐 커지든 뭐 작아지든 하다가 이게 어떤 값으로 딱 고정 이게 끝나고 싶으면 더 이상 여기에 보태기 더하기 하는 값이 사라져야지만 수렴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직관적으로 봤을 때에도 n이 무한대로 갈 때 더하는 값이 더 이상 없는 상태로 수렴을 해야지만 일단 얘가 급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얘기들 논할 수 있을 거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얘기를 일단 제일 중요한 얘기니까 한 번 더 다시 정확하게 얘기를 해볼게. 일단 자, 급수가 수렴할 조건인데 자,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야. 일단 초반부에 엄청 중요한 내용이고 자, 급수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인데 자,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리미트와 시그마로 분해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그래서 요거를 좀 쉽게 다시 쓰면 SN의 극한으로 표시하기로 했어. 이해되지? 자, 그래서 요게 알파라고
수렴을 하게 됐을 때 상황을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 수원에서 배운 건데 AN은 SN과 어떤 관계가 있냐 하면 SN에서 SN-를 빼면 나오는 게 AN이야. 이게 물론 N이 2항부터긴 하지만 AN이 SN 빼기 SN-1인 거는 어느 경우에라도 당연히 맞는 말이거든요. 잠깐만. 어서 와. 왜 늦었어? 그랬구나. 앞에 거 동영상 봐라. 자, 그래서 AN이 SN 빼기 SN-1인 게 당연하기 때문에 AN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자, 문제는 그래서 내가 AN의 극한을 구해보자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빼기 SN-1 이렇게 구할 수 있거든? 맞니? 자, 그런데 SN이 지금 극한이 내가 알파로 수렴하고 있다는 게 조건이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Sn-1은 뭐냐? 이것도 똑같이 알파일 수밖에 없어요. 자, 왜냐하면 Sn의 극한은 S1, S2, S3, S4 이렇게 나가는 수열의 n이 무한대 갈 때 극한을 말하는 거고 Sn-1은 항수가 하나 모자라긴 하지만 어쨌든 S2, S3, S4 이렇게 나가는 거고 무한대로 가면 어차피 n-1이 무한대 가는 건 똑같기 때문에 얘랑 항수가 하나 차이인 거지 실제로 같은 수열이야. 그래서 무한대로 가면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SN의 극한도 알파고 Sn-1의 극한도 알파예요. 당연히 SN이 알파로 수렴하면 S2n도 알파로 가는 거고 Sn 더하기 3도 알파로 가는 거야. 이 수열들은 항수만 다르지 실제 똑같은 수열이거든. 그래서 SN이 알파로 갈 때는 Sn-1도 알파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 SN도 수렴하는 수열이고 Sn-1도 수렴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그 수렴값을 대입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알파 빼기 알파가 돼서 0이 됩니다. 이게 n의 AN의 극한이야.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이게 지금 중요한 건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 수렴하는 경우. 자, 이게 다시 말하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하면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경우 수열 AN 자체는 무조건 0으로 수렴한다. 자, 요거 자, 지금 10번 읽고 외웁니다. 무한급수가 수렴하는 경우 그 일반항 수열의 일반항 수열 자체는 0으로 수렴을 해야만 한다. 0으로 수렴하지 않는 경우 급수는 수렴할 수가 없다. 자, 10번 읽고 일단 외워. 받아들여. 자, 증명은 이렇게 할 거고요. AN이 SN 빼기 SN-1이기 때문에 SN이 수렴한다면 둘 다 수렴이고 알파 빼기 알파라서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AN은 0으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급수가 수렴하는 그 수열 일반항 AN은 0으로 가는 거다. 0으로 안 가면 나중에 계속 무한히 더할 그 값이 어떤 값을 갖게 되면은 계속 값이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제 급수가 수렴할 수가 없다. 자, 10번 읽고 외우세요. 자, 그래서 자, 요거에 대우명제가 있습니다. 대우명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라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수렴을 하지 못한다. 즉 발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급수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뭐 있으니까 구하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급수를 구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검증해 봐야 되는 일은 뭐냐면 AN이 0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AN이 0으로 안 간다면 무조건 발산이니까 구할 필요가 없겠지. 그런 거야. 그래서 0으로 가는 애들만 구해본다. 그런데 0으로 간다고 해서 또 반드시 또 수렴을 무조건 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급수를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경험상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문제도 여러 개 다양하게 풀어보면서 어떤 경우에 수렴하고 이제 어떤 경우는 수렴할 듯 보이지만 수렴하지 않고 이런 걸 좀 구별하면서 이제 연습을 해보면 돼. 하지만 언제나 0으로 수렴하지 않는 일반항을 가진 A에는 급수로 갔을 때 그건 당연히 발산이니까 해볼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거 정도 정리하는 거다 이거죠. 자, 급수가 수렴할 조건. 급수 1부터 무한대까지 시그마는 리미트와 시그마로 분해를 하고요. 리미트 시그마인데 이 시그마는 SN이나 부분합으로 구해질 거고, 자, 이 SN이 수렴하는 경우에 SN 빼기 SM에서 A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수렴하면 수렴 알파 대입하면 0이 되고, 그러니까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AN은 0으로 간다. 대우 명제 AN 0으로 안 간다면 급수는 발산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내용은 이거였어요. 급수라는 건 무한수열의 합, 수열의 무한합, 다른 말로 그게 수열의 합의 극한인데 다 똑같은 말이지만 뉘앙스가 약간 다르다고 했고, 자, 1부터 무한대까지 합은 표기는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한히 합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직관적으로 되는 경우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n항까지 합을 먼저 구한 다음 그거의 극한으로 취한다. 그래서 이 n항까지 합을 부분합이라고 하고 부분합의 극한으로 수열의 급수를 구하게 된다. 이해되죠? 자, 요 얘기를 이제 그래서 하고 나면 뭐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뭐 32쪽 뭐 바로 좀 이제 진행을 좀 해볼 수는 있어요. 32쪽 필수예제 1번. 실제로 이제 합을 구해보는 걸 연습을 해보는데, 당연히 이제 수열의 합의 극한이기 때문에 시그마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상당히 나올 거고, 그 내용을 모르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딱 두 가지예요. 시그마 계산할 수 있는 거 1번에 수열의 극한 계산할 수 있는 거 2번 두 가지 조합해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되고, 자, 이제 1번부터 한번 차근차근 지금 다른 내용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1번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3승 더하기 점점점을 구해보자는 거예요. 문제가. 자, 일단은 등비수열의 무한급수인데, 자, 등비수열의 무한급수는 무한 등비급수라고 해서 다시 배워. 뒤에서 다시 배우는데 지금은 그런 내용 하나도 모르니까 그냥 배운 내용만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자, 얘를 우리가 시그마로 일단 나타내 봅시다. 그러면 얘가 일반항이 뭐냐 하면 2분의 1의 n-1승이 일반항이에요. 2분의 1의 n-1승을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는 중, 이거지 내용이. 자, 근데 이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는 중은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 나중에 하고 1부터 n항까지 합을 먼저 구하기로 정리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 합을 먼저 부분합을 구하는데요. 등비수열의 합은 등비수열 합공식이 있으니까,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1 빼기 공비 2분의 1 분의 첫째 항 1 빼기 2분의 1의 항수 n개. 자, 요렇게 정리되는 게 등비수열 합공식이지. 자, 그래서 이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빼기 2분의 1이 2분의 1이니까 위로 올라가서 1 빼기 2분의 1의 n승.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지금 여기 보이는 2분의 1의 n승, 얘가 지금 1보다 작은 공비거든, 그지? 2분의 1은 거듭제곱을 하면 할수록 작아지는 공비니까 2분의 1의 n승 어느 순간 0으로 갈 거야. 그래서 2 이렇게 해서 수렴을 한다 라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얻어낼 수가 있겠죠. 시그마가 좀 기억이 나고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계산할 줄 안다면 그렇게 뭐 부담 없이 그냥 뭐 이 계산하는 문제까지는 부담 없이 일단은 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자, 2번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5 곱하기 7분의 1 더하기 이렇게 생긴 애는 이제 끝에가 이제 홀수의 이웃한 곱들이니까 2n 빼기 1, 2n 더하기 1 분의 1이라는 일반항 가지고 있을 거고 뒤에 점점점 하면서 이제 무한급수라는 거 표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시그마로 바꿔 쓸 수 있고 그냥 바로 쓰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2k-1, 2k 더하기 1 분의 1. 자,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거든. 자, 요거 이제 부분분수로 바꿀 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k가 1부터 n까지 자, 얘는 2k-1분의 1 빼기 2k 플러스 1분의 1로 이항분리가 되죠. 분모의 곱은 그러니까 a 곱하기 b분의 1은 a분의 1과 b분의 1의 차라는 분수의 통분 결과다라고 해서 b 빼기 a분의 1 곱하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런 식으로 분리하는 거 수원에서 배웠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빼면 이제 2가 나오니까 여기 앞에 이제 2분의 1 붙여주는 거. 요 정도 기억나면 돼. 자, 요게 요 얘기고. 그지? 자, 그래서 요거 이제 풀고 나면 이제 리미트가 이렇게 있고 자, 여기 안에가 이제 2분의 1 앞으로 나가면 되고 뭐냐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부터 시작을 해서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해서 점점점에서 마지막에 2n 빼기 1 빼기 2n 더하기 1분의 1 뭐 요 정도까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플러스 3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지워져서 이렇게 지워지죠. 앞에가 하나 남으면 뒤에가 또 하나가 남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있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1 빼기 2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가 남는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0으로 가니까 쓱 지워져서 결과 2분의 1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뭐 특별한 내용이 지금 추가된 건 아니고 시그마 그러니까 수원에서 배웠던 시그마 문제들과 그 다음에 지금 극한의 내용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급수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런 건 있거든. 급수는 일단 아까 말했듯이 수열 AN이 일반항이 0으로 가야지만 기본적으로 수렴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0으로 간다고 무조건 수렴하는 건 또 아니야. 0으로 가는 것들 중에 수렴 안 하는 애들이 있거든. 걔는 이제 좀 이따 다시 정리할 거고 지금은 그냥 계산하는 거를 먼저 연습을 할 거니까 0으로 가는 애들 중에 수렴하는 애들을 주로 연습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수열 중에 극한이 0으로 가는 애가 흔하게 많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 그지? 자, 시그마 단원에서 배웠던 것들 중에 생각을 해보면 시그마 단원은 일단 첫 번째 배운 게 K, K제곱, K3승 이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들의 이제 공식들을 배웠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K나 K제곱, K3승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안 가죠. 그지? 그리고 우리가 수열 두 가지 배웠는데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배웠거든? 등차 수열은 지난번에 수열의 극한 할 때도 배웠지만 등차 수열은 모든 항이 똑같은 즉 공차가 0인 등차 수열 제외하고는 등차 수열 자체는 공차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무조건 발산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로 가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 발산하는 거기 때문에 0으로 안 가요. 그럼 등차 수열은 급수에서 나올 수가 없지. 맞아? 등비 수열은 지금처럼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즉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공비를 가진 경우에만 0으로 가고 그 경우에는 또 무조건 수렴하는데 등비 수열은 그래서 뒤에 등비급수란 챕터가 따로 있어. 얘는 또 쉬워. 그러니까 공식이 있어 얘는. 그래서 그냥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순수하게 급수 단원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 문제는 시그마에서 배웠던 것들 중에 이 부분분수 문제밖에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교과서적으로 얘기할 때 무한급수 문제 다룰 수 있는 게 부분분수 바꾸는 문제랑 그 이제 뭐 하여튼 시그마 단원에서 0으로 가는 애들 좀 특별히 나오는데 그 중에 얘밖에 사실은 없어. 진짜 엄밀히 말하면 액츄얼 얘밖에 없거든. 그래서 요거 이제 연습하면서 기억을 떠올리면 되고 그래서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3번 아까 해봤지만 자 3번은 굳이 시그마로 바꾸지 말고 지금 뜯어져 있으니까 그냥 써보면요. 루트 4 빼기 루트 2 더하기 루트 6 빼기 루트 4 이렇게 짝수의 제곱근들을 쭉 더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루트 2n 더하기 2 빼기 루트 2n이 있고 그리고 거기다 더하기 점점점이 이제 무한히 있다고 보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지금 얘가 다시 말하지만 이 n항까지 합만 딱 끊어. 자, 이 점점점을 무시하고 리미트에서 무한대 붙인 다음에 이렇게 해서 n항까지 합이 부분합이라고 먼저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여기까지가 딱 n항이야.
요렇게 해서 끊어. 이렇게 SN, 부분합을 구하는 거야.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n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서 극한을 보내자. 이게 급수의 기본적인 컨셉인데, 자, 그러고 나면 여기가 앞에서 플러스 뒤에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앞, 뒤 이렇게 지어집니다. 그럼 여기 뒤에, 앞에서 뒤에 게 하나가 남고 그 뒤에서는 앞에 게 하나가 남을 테니 리미트 안에 들어있는 모습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2n 더하기 2로 정리가 되는데 이 부분합 S에는 얘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발산을 하게 되죠. 자, 발산하는 경우 극한값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야. 일단은 뭐 어렵지 않은 얘기니까 한번 연습 삼아 33쪽에 있는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유제 1번하고 문제 1-1번하고 두 개를 한번 풀어볼까 봐요. 한번 해봅시다. 유제 1번하고 문제 1-1번 두 개 풀어봅시다. 선생님 풀어줄 테니까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다시 해볼게. 유제 1번. 일단 지금은 뭐 다른 내용 없고 그냥 n항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그 극한을 보는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되면 무조건 발산하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이 수열의 일반항을 봤을 때 얘가 무슨 수열이냐 하면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은 이 일반항 자체가 0으로 가지를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항이 0으로 안 가는 수열은 급수를 계산해 볼 필요가 없어. 무조건 발산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처음에 개념 잡고 연습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리미트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 이렇게. 그리고 시그마로 n항까지 합을 구해. 근데 일반항이 3k 빼기 8이래.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요거의 극한값을 구해볼 수 있느냐 보는 걸로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것이고 얘는 시그마로 풀어도 되고 등차수 합공식 써도 되는데 어쨌든 2분의 n 더하기 1 하고 빼기 8n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되죠. 맞나요? 여기 n 2차 항도 있고 1차 항도 있고 당연히 이거 무한대로 발산이야. 그치? 그러니까 요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수열의 합과 일반항 간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무한급수가 수렴하려면 기본적으로 AN의 극한값이 0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0으로 안 가는 일반항을 가진 수열은 급수가 수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도 원래 이제 상관은 없는 건데 지금은 부분합을 구하고 극한을 구해보자. 이 패턴을 한번 연습해보는 중이에요. 자, 2번. 자, 2번은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점점점 해서 n의 n 더하기 1분의 1, 좀 아까 우리 선생님 개념 설명할 때 나왔던 애들인데 얘도 생각은 이제 1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뭐 이렇게 돼서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이게 선생님 얘기했지만 이제 점점점을 쓰지 말고 점점점 말고 여기까지 합한 거를 부분합이라고 해서 계산한 다음 이 n을 무한대로 보내라 이거고 원래 엄밀히 말하면 여기 가로가 있는 거예요. 가로가 있는 건데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지우지 쓱쓱쓱 지워 여기까지 지워지겠지?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이 이렇게 되겠지? 그럼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수렴하는 거지. 그치? 실제로 이제 이 일반항 자체가 0으로 가고 있기도 하고 근데 0으로 간다고 무조건 수렴하는 거 아니야. 그건 좀 이따 보여줄게.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3번도 아까 개념 설명하다가 나왔던 얘기고 자, 문제 1-1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유제까지는 큰 문제 없었을 것 같고 자, 문제를 보면 자, 어떻게 생겼냐 하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점점점 해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거 자체가 일반항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알아야 되겠는데 지금 보니까 얘를 이제 1분의 1로 보면 첫 번째 항은 1까지 더하기, 두 번째 항은 2까지 더하기, 세 번째 항은 3까지 더하기로 보이니까 아마 이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에서 n까지 더하기를 분모로 가지는 분의 1
이라는 일반항을 시그마해서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보내는 급수라고 쓸 수 있겠다. 이런 거지. 자, 그러면 요것 자체를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인데 1부터 n까지 합을 2분의 n 더하기 1이라고 공식 적용할 수 있으니까 분의 1이라고 쓰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더하기 1분의 2 이렇게 되는 거고, 요 시그마는 리미트와 시그마로 분해해서 n까지 합으로 보면 kk 플러스 1분의 2. 자, 요거를 푸는 문제고, 요거를 먼저 푼 다음 극한을 취하는 거야. 그럼 요거는 이제 얘랑 똑같은 거죠, 식이.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고요. 2는 앞으로 나가고 이렇게 푸시면 돼. 그리고 답이 이제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뭐 패턴이 비슷해.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배운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분수 바꾸는 것 정도가 급수 초반부에는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고, 이항분리 두 개 묶어서 빼기로 풀리면서 지워지면서 뭐 끝에가 0으로 가고 이제 앞에 게 남고 뭐 요런 구조 정도가 나오는 거고, 그거 말고는 이제 등비수열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로 보면 되고, 자, 문제 1-1번은 2번. 이것도 일반항만 잘 잡아내면 되거든. 1제곱 더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2제곱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3제곱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얘는 보니까 앞에가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이니까 n제곱인 거고, 2, 4, 6, 8이니까 2n인 거고, 자, 분의 1이라는 분수를 1부터 이제 무한대까지 무한합하는 문제다. 그죠? 맞아요? 이게 이제 무한급수가 되는 거고, 여기를 이제 우리가 리미트와 시그마로 분해할 건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k가 1부터 n까지 하고, 여기를 k제곱 더하기 2k분의 1 이렇게 바꾸면 여기를 먼저 풀어서 극한을 갈 수 있어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시그마 안에 있는 애가 이게 아마 k와 k 플러스 2로 곱으로 인수분해 한 다음에 리미트는 놔두시고 시그마 안에서 k가 1부터 n까지의 k분의 1 빼기 k 더하기 2분의 1로 분해하면서 2분의 1이 나오는 거니까 그건 앞으로 그냥 끌어내서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지? 시그마 앞으로도 상수배 나갈 거고 리미트 앞으로도 상수배 나갈 수 있으니까 이 실수배는 맨 앞으로 빼주고 2분의 1 나중에 한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가는 거고, 자, 여기를 다시 이제 풀어 쓰는 거죠. 1분의 1 빼기 3분의 1, 2분의 1 빼기 4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쭉 가면 마지막에 뭐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2분의 1이 나올 텐데, 앞에서 보면 이게 지워지는 게 한 칸 건너뛰어 지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n 빼기 1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 정도가 또 나올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를 지우고 하다 보면 이게 앞에 두 개가 남아. 그러면 뒤에 거, 앞에 거니까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이렇게 지워지니까 뒤에는 뒤에가 두 개가 남아. 그래서 2분의 1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하고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 n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수원 단원에서는 이걸 통분해갖고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라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잖아. 그래서 2분의 3, 뭐 4분의 3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수원보다 마지막 마무리가 쉽기 때문에 그냥 극한에서 다뤄지는 지금 급수 요거는 이게 시그마에서 배웠던 이제 이항분리, 부분분수 바꾸는 거 정도 잘 기억해 놓고 좀 연습하고, 마지막에 마무리가 이 리미트에서 이게 어차피 지워지지 않으면 수렴을 안 하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니?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 급수 기본적인 계산을 하는 방법을 얘기한 거고, 34쪽. (34쪽)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빼기 7분의 1 더하기 점점점. 자, 이렇게 돼 있는 급수가 나왔어요. 자, 요 문제는 사실은 좀 선생님 사실은 일부러 뭐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건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교대급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급수 중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되어 가는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하는 급수를 말하는데 이 교대급수를 뭐 일부러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고 앞에서 했던 거랑 뭐 유사한 내용인데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얘가 이제 차이가 뭐냐 앞에 거는 여기 보면 가로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반복해서 뜯어내긴 했지만 실제로는 원래 여기가 한 항이고 이게 두 번째 항이고 이게 세 번째 항이라서 더하기를 할 때 이렇게 두 개씩 더하는 거예요. 두 개씩 더해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디까지 더해야 되는지가 딱 정해져 있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가로가 없잖아. 괄호가 없으면 여기까지 더하고 끝날 수도 있고 여기까지 더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더할 때 이게 홀수로 가는 거긴 하니까 마이너스 2n 빼기 1분의 1 한 번 하고 더하기 2n 빼기 1분의 1 한 번 하고 이제 이렇게 할 때 여기서 끝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괄호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으니까 지우고 그러면 다 지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1만 남을 것 같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지우고 나서 여기가 뒤에 항이 하나가 더 생기면 어떡하냐 이거야.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면 지워지는 거 맞지? 근데 그 다음에 하나 또 생기면 어떡하냐 이거지. 그지? 그래서 괄호가 없이 어디까지 더하는지 모를 때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를 이제 원래 부분합을 정해줘야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홀수의 항을 더한 거랑 짝수의 항을 더한 거의 모양이 조금 다르잖아. 그러니까 홀수의 항을 더하면 무조건 1이 된다는 거 알잖아. 그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구하는 데 있어서 자, n이 홀수라면 무조건 1이 되는 걸 알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항을 홀수개를 더하면 최초의 1 빼고 나머지 짝수개들이 짝이 지어져서 다 0이 되는 애들이라서 홀수개일 때는 당연히 이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n이 짝수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한 다음에 1하고 빵빵빵빵 지어진 마지막에 마이너스 어떤 무언가가 이렇게 붙어 있을 거라는 거지. 모양사. 그지? 그런데 이 빠지는 마지막 애가 어차피 0으로 가고 있어서 빼지는 효과가 없다라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홀수항까지 합하고 짝수항까지 합이 같다면 자 이런 경우 이 급수는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이 교대급수는 사실은 이제 교대급수 내용이 뭐 정리하고 외우고 뭐 이런 내용보다 지금 그냥 우리 원래 했었던 원칙대로 하면 되는데 일반항 자체가 0으로 안 가는 교대급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자 이런 교대급수는 애초에 이게 착각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지워지고 그러면 1이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더하고 빼는 수 자체가 엄청 커지고 있으니까 갔다가 1 왔다가 갔다가 1 왔다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디까지 더하냐에 따라서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이건 수렴이 아닌 거잖아. 그래서 그냥 어렵지 않게 어차피 0으로 안 가는 애들은 이게 플러스만 반복해 나오더라도 크게 고민할 일이 없다. 근데 얘처럼 0으로 가고 있는 플러스만 반복되는 애들은 그래서 홀수항까지 합과 짝수항까지 합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된다. 뭐 이런 정도 내용으로 가볍게 보고 넘어가면 돼요. 실제로 이제 이 문제는 그냥 우리가 꼭 굳이 막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막 수렴하냐 발산하냐 이런 걸 굳이 알아야 될 필요까지는 없다. 유제 2번을 보시면 그래서 1번하고 2번의 차이가 보면 괄호가 없잖아 위치가 그죠? 괄호가 없어서 괄호의 위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홀수항까지 합과 짝수항까지 합을 관찰해 볼 수밖에 없고 유제 2번의 1번은 어차피 1 빼기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2분의 1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차피 마지막에 이게
홀수항까지 합, 짝수항까지 합, 이런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짝수항까지 합하면 0이지. 그지? 짝수항까지 합하면 0이지. 근데 홀수항까지 합하면 이게 1 빼기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점점점 하다 보면 마지막에 이제 또 이제 n분의 1 빼기 n분의 1 뭐 이런 식의 애들이 나올 거거든. 근데 이게 가로가 없었던 거지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더하면 0인 거고 요렇게 더하면 얘가 어차피 0으로 가니까 또 0인 거고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 뒤에는 그러니까 더하고 빼는 수가 이렇게 0이 이렇게 있었으면 뭐가 있었는데 0 찍고 좀 갔다가 0 찍고 좀 갔다가 0 찍고 좀 갔다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되는 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림상으로. 그래서 어차피 이제 마지막에 더하고 빼는 수 자체가 0으로 같이 가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 수렴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정리하는 거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그 교대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제 n 플러스 1분의 n 같은 모양으로 더해지는 수가 정해지는 거거든. 얘는 이제 극한이 1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되면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진동발산이잖아.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교대급수 내용은 뭔가 대단한 내용으로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정도를 구별할 수 있느냐. 자, 이거랑 자, 이거랑 자, 그러면 가로를 아씨, 그지 같네.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가로를 묶여줄게.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랑 이게 세 개가 똑같아 보이잖아요.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인데 얘는 발산입니다. 왜냐하면 홀수항까지 더한 거랑 짝수항까지 더한 게 결과가 달라요. 그러니까 0 됐다가 1 됐다가 0 됐다가 1 됐다가 0 됐다가 1 됐다가 이런 거 끝에 가서도 0 됐다가 1 됐다가 0 됐다가 1 됐다 이럴 거니까 이거 발산이야. 근데 얘는 가로로 묶어져 있잖아. 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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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마지막에도 이렇게 세트로 딱 여기까지 더해야 되거든. 이거는 0이에요. 수렴. 이렇게. 자, 얘도 이렇게 묶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세트로 더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무한히 더하더라도 얘도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수렴하는 거지. 그래서 교대급수는 선생님 생각에는 교대급수라는 내용에 뭐 교대급수가 수렴할 조건 이런 걸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원칙, 일반항이 0으로 안 간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원칙, 홀수항, 짝수항을 비교해 봤을 때 홀수항까지 합과 짝수항까지 합 변화가 없다? 이런 건 수렴하는 거다. 그리고 지금처럼 교대급수를 하더라도 괄호가 쓰여져 있다? 계산을 하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될 때는 어디까지 더한다가 명확하게 돼 있는 경우들은 그거의 결과에 따른다. 얘처럼 어디까지 더하는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럴 때는 이제 홀수항과 짝수항 구분해서 더해보고 값이 같은지 다른지 확인한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35쪽. 자, 그래서 선생님 얘기는 이거 읽어보고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를 선생님 가볍게 사실 한 건데 내용이 있으니까 그냥 설명을 한 거고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급수 단어를 배우고 나서 머리에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딱 두 가지야. 하나는 급수가 나왔잖아. 그 합을 무한히 해야 되잖아. 실제로 무한히 더하는 게 아니다. 뭐냐면 SN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합의 극한을 구하는 거다.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급수가 수렴하려면 AN이 0으로 가야 된다. AN이 0으로 안 가면 발산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 내용이 이제 35쪽에 나와 있고 자, 35쪽에 일단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으로 간다. 자, 바꿔 말하면 AN이 0으로 안 가면 이 급수는 수렴을 하지 못한다. 자, 요렇게가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증명은 아까 그렇게 했고 자, 그 급수는 그래 성질이 있는데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알파고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베타다. 이렇게 각각 수렴하는 두 급수가 나와 있을 때 시그마의 성질과 리미트의 성질 두 가지를 조합해서 가는데요. an과 bn의 합은 당연히 an의 합과 bn의 합의 결과를 각각 더한 걸 같다. 자, 빼기도 각각 급수의 차와 같다. 이건 당연한 게 왜냐하면 시그마가 an 더하기 bn 시그마 두 개로 나눠지고 an 빼기 bn 시그마 두 개로 나눠지는데 그 시그마가 리미트와 시그마 바뀌었을 때 시그마 자체가 지금 극한이 수렴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리미트의 성질과 시그마의 성질 두 가지가 조합돼서 이런 성질이 있고, 자,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실수배 KAN이라는 급수는 그냥 AN이라는 무한급수의 K배와 당연히 같은 거예요. 뭐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곱하기 BN, AN 곱하기 BN이나 AN 나누기 BN이라고 하는 일반항의 무한급수가 AN의 합이나 BN의 합을 각각 풀었을 때의 급수의 합의 곱이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AN 곱하기 BN 자체가 시그마에서 시그마 곱하기 시그마로 바뀌지가 않아. 그래서 이건 알고 있는 내용인데 계속 이제 OX 같은 거 물어볼 때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 얘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요 얘기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문제 몇 개 풀어본 다음에 오늘 이제 반대로 이제 AN이 0으로 가는데도 급수가 수렴을 안 하는 거 이제 그것만 한번 따져보는 그 시간을 오늘 가질 거야. 자, 일단 36쪽 봅니다. 36쪽. 36쪽에 이제 3번이 있는데요. 3번을 보시면 3번 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가고 있고 루트 2n 더하기 1 빼기 루트 n 더하기 1이라는 n 빼기 1이라는 급수를 구해보라는 건데 구하라는 것보다 일단 수렴 발산을 조사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근데 일단은 루트 2n 더하기 1 빼기 루트 n 빼기 1 자체를 봐봐. 루트 2n 더하기 1 빼기 루트 n 빼기를 보면은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잖아.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거든. 그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일단 극한을 구해보면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그냥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유리화를 해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꼴을 얻어내지. 자, 그럼 이렇게 해서 2n 더하기 1 빼기 n 빼기 1 하고 밑에 루트 2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n 빼기 1을 곱한 걸로 유리화를 거꾸로 해. 그러면 여기 무한대, 여기도 무한대. 자,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밑에는 계산을 못하니까 2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n 빼기 1로 하고 위에는 2n 빼기 n이니까 n 1 빼기 빼기 더하기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1차, 여기는 반차잖아. 차수가 다르지. 위에가 더 크지. 그럼 이거는 뭐냐 하면 무한대로 뭐라고? 발산을 하는 거야.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는 다른 말로 0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자, 지금 더하려고 하는 일반항이 0으로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급수는 뭐 볼 것도 없이 발산이에요. 자, 무슨 발산인지를 따질 필요가 거의 없어. 그냥 어떤 수렴하지 않으면 어차피 수렴 안 하니까 극한값을 안 구할 거고 그러니까 그냥 발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유제 3번 보시면 이 3번에 1번 더하려고 하는 일반항이 n 더하기 1분의 n이잖아. n 더하기 1분의 n은 무한대로 가면 1차분의 1차니까 1로 수렴하지. 일반항이 수렴을 하고 있지만 0으로 수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0으로 수렴을 안 하면 이 급수는 발산입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고 자, 어쨌든 0으로 수렴하지 않는 문제 3-1번 보면 1, 4, 7, 10, 13 얘는 수렴 안 하잖아. 수열 자체가. 수열 자체가 수렴 안 하니까 급수도 수렴 안 하는 거야. 자, 급수가 수렴하려면 일반항 수열이 무조건 수렴을 해야 되고 수렴을 하는데 그냥 수렴도 아니고 0으로 수렴해야지만 급수가 계산을 해볼 만한 어떤 상황이 된다. 이렇게 일단
딱 깔고 가는 거예요. 0이여도 수렴 안 하는 경우도 있어. 0이여야 일단 기본적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4번 별표 치시고. 자, 예제 4번 자, 별표 치시고. 자, 기본적이고 아주 전형적인 문제.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어떻게 나와 있냐면 an 빼기 2n 더하기 1분의 n. 자, 요게 얘가 수렴이래요.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자, 수렴. 얘가 수렴.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요 안에 있는 일반항 있지? 이 일반항이 an 빼기 2n 더하기 1분의 n인데 얘가 뭐로? 0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하려고 하는 애가 0으로 가야지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 급수가 변함없이 어떤 값 하나로 고정이 된다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게 0으로 수렴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얘가 2분의 1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an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려면 그래.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2분의 1로 수렴함을 알 수 있어요. 어렵지 않잖아. 요거 아주 쉬운 문제인데 그냥 급수에서 급수의 수렴과 수열의 일반항의 극한, 요거의 관계가 그렇다. 이거. 수렴하면 0으로 간다. 0으로 안 가면 발산이다. 두 가지가 이게 나오는데 0으로 안 가면 발산이다는 문제가 뭐 OX 말고는 거의 뭐 취급하기 힘들고요. 근데 급수가 수렴할 때 AN의 극한을 구하여라 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게 0으로 가니까 요거의 수렴값이 2분의 1이니까 얘도 2분의 1로 가야지 전체가 0으로 가지 이런 정도로 설명하는 거야. 괜찮잖아? 뭐 이런 내용 정도. 자, 필수제 5번. 그래서 필수제 5번은 급수 an과 bn이 모두 수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는 이렇게 급수 이거를 구해라 이건데 자, 지금 급수 그러니까 an과 bn이 자, n 1부터 무한대까지 생략할게요. an, bn의 급수가 모두 수렴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두 수렴을 했으니까 그냥 이런 상황이면은 지금 2an 더하기 5bn 자, 이거는 급수 수렴하는 급수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더하기는 각각의 더하기로 실수배는 앞에 실수배로 바꿀 수 있어서 얘를 그냥 뭐 알파, 얘를 그냥 베타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면 2알파 더하기 5베타 이렇게 수렴값을 대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얘가 1이다 이거고 두 번째 문제는 그래서 두 번째는 4알파 더하기 3베타 자 얘가 이제 5다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 그냥 풀면 되는 간단한 문제가 돼. 그거 내용 잘 보고 이제 풀어보고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39쪽 39쪽 수열 AN, BN에 대해서 옳은 걸 골라보자. 참고지 문제 선생님 다시 좀 모아서 정리할 건데 일단 뭐 지금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AN의 무한급수와 AN 더하기 BN의 무한급수 모두 수렴한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앞에서 우리가 극한에서도 그랬지만 AN 더하기 BN이라는 그 일반항 가진 애 자체가 수렴하면은 수렴하는 극한으로 치환을 해도 상관없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그냥 우리 많이 해봤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기억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자 수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더하기 bn 자 얘도 수렴인데 자, 지금 문제가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는 건데 자 bn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an 더하기 bn에서 an을 빼면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an은 지워지고 bn. 그러니까 an 더하기 b에서 an을 빼면 나오니까 an이 수렴하는 급수고 an 더하기 bn도 수렴하는 급수고 an도 수렴하는 급수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이렇게 그냥 수렴하는 두 급수에 이렇게 각각의 급수 값을 대입한 이렇게 차로 분해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리미트와 시그마의 성질의 조합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수렴 빼기 수렴이니까 수렴이다. 이렇게 뭐 OX 만들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니은. AN의 무한급수와 BN의 무한급수가 모두 발산을 하는데 그 둘이 더하면 0이 아니다? 자, 이거는 좀 그렇지. 왜냐하면 자, 수렴하면 AN이 0이다. 이 말은 있어. 그치? 그리고 AN이 0으로 안 가면 급수 발산한다. 이런 말이 있어. 근데 급수가 발산할 때 AN이 어떻게 된다? 혹은 급수가 발산할 때 BN이 어떻게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수열에서는 발산이다 할 때 진동 발산 좀 잘 떠올리면 발예가 잘 올라와요. 그래서 AN과 BN의 합이 모두 발산인데 AN 더하기 BN의 극한값은 무조건 0이 아닌 거냐? 0이 될 수도 있다. 왜냐면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반복하는 수열 AN이 있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반복하는 BN이 있으면 둘이 서로가 부호가 반대기 때문에 더하면 항상 0이 되지만 둘 다 진동 발산하잖아요. 뭐 이런 얘기들 발레로 찾을 수 있고 디귿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거는 자, OX 문제는 선생님이 따로 조금 모아서 줄 테니까 여기 책에 있는 내용 요 정도 하시고 자, 오늘 이제 등비급수 다음 시간 들어가기 전에 오늘 할 얘기 간단하게 하나만 좀 더 할 테니까 좀 필기를 좀 해봅시다. 한 2개 정도만 할 거야.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만 듣고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조금 이제 공부하는데 좀 유리한 측면이 생기니까 하나만 할 건데요. 일단은 35쪽 한번 책 한번 다시 보고 자, 35쪽에 중간에 그러니까 연두색으로 네모가 있어. 올리브색으로. 그지? 급수가 수렴하면 AN의 극한이 0이다. AN의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한다. 거기 좀 별표 쳐놓으시고. 어딘지 알지? 자, 거기 별표 치시고요. 그 밑에 참고 있잖아요.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A는 0이라고 해서 급수가 반드시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도 별표 쳐놓으세요. 했지?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할 거냐면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인데 이 급수가 발산인 경우 발산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거. 자, an이 좀 이제 요거는 그래서 증명을 매번 하거나 뭐 이게 아니다, 거짓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짓인 건 증명한 대상이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짓인 거는 발례를 들면 가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AN이 0으로 가는데 급수가 수렴하지 않는 예를 하나를 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은데 일단 AN이 n분의 1 뭐냐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이라는 형태가 뭐냐면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해서 그냥 자연수의 역수 이렇게 하는 경우를 말해. 요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름은 등차 수열의 역수니까 조화 수열의 역수 그러니까 등차 수열 역수니까 조화 수열이라고 조화 수열의 합이라서 조화급수라 그래.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일단 기억할 거야. 선생님 딴 거는 특별하게 더 안 할 거고 자, 조화급수 요것만 할 거거든. 요거 하나 기억한다면 요거 뒤에 좀 파생적으로 나오는 거 몇 가지만 더 기억하면 일단은 0으로 가는데 수렴하지 않는 경우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됐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거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지만 뭐 만약에 리미트 그러니까 AN과 B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항상 AN이 BN보다 컸다면 앞에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AN의 극한과 BN의 극한도 대소가 있고요. 큰 쪽 수열이 당연히 작은 쪽 수열보다 극한값도 크게 돼 있는데 물론 극한으로 가면 이제 수렴하는 경우에 한해 우리가 같아지는 경우는 있다라고 했어. 그래서 두 수열이 대소 관계가 있을 때 극한으로 가면 대소가 유지가 되는데 극한이기 때문에 둘이 같아질 수 있고 그래서 양쪽의 대소가 상한선 하나 잡혀 있을 때 가운데 있는 수열이 그 양쪽 그 경계가 되는 수열이 극한값이 수렴하는데 같다면 샌드위치 정리로 수렴한다 정도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한쪽이 크면 극한값도 크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그거보다 큰 an은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을 합니다. 알고 있죠? 자, 또 큰 수열인 an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그거보다 작은 수열인 bn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당연하게 발산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대소관계가 있는 수열들을 가지고 비교할 때 더 작은 애가 무한대로 가면 얘보다 위에 있는 애를 무한대로 밀어내 버릴 거고 더 큰 애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면 얘보다 더 작은 애도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로 밀어낼 거고 뭐 이런 직관적인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조화급수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7분의 1 이렇게 더하는데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냥 좀 써볼게요. 좀 지겹지만 몇 개만 더 써볼게요. 우리가 눈에 보일 때까지만. 이렇게 더하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요거 조금 바꿔볼게. 요거 놔두고 3분의 1은 4분의 1보다 크잖아. 그래서 요 3분의 1을 4분의 1로 바꿔보는 거야. 그리고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도 다 8분의 1로 바꿔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9분의 1부터 16분의 1까지 전부 다 16분의 1로 바꿔보는 거야. 이렇게 해서 16분의 1까지가 이렇게 있고 점점점 이렇게 있다고 봐. 자, 그러면 상황이 뭐냐면 위에 있는 합하고 밑에 있는 합을 비교해보면 여기 더하는 수보다 작은 수를 더한 합이기 때문에 여기다 작은 수로 바꿨기 때문에 대소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위에 있는 식이 밑에 있는 식보다 커요. 기본적으로.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로를 묶을게. 이렇게 하면 4분의 1이 몇 개 있냐 하면 2개 있으니까 2분의 1이 되고요. 8분의 1이 4개 있으니까 8분의 4, 2분의 1이 되고요. 이쪽은 16분의 1이 8개 있으니까 또 2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쪽 합이 뭐냐 하면 처음에만 1이고 그 다음부터 2분의 1을 계속 더하고 있는 수열이야. 급수야. 2분의 계속 더하는 급수. 자, 요 밑에 수열의 합, 이 밑에 급수가 1에다가 2분의 1을 무한번 더하는 급수고 아까도 말했듯이 0으로 가지 않는 수열을 계속 더하고 있다면 당연히 얘는 무한대로 발산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열의 합보다 더 작은 수열의 합이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보다 더 큰 수열인 얘도 당연하게 무한대로 발산할 거야. 자, 그래서 n분의 1이라고 하는 조화 수열의 무한급수는 무한대로 발산을 해요. 근데 n분의 1 자체는 0으로 가고 있잖아. 그래서 n이 0으로 가고 있지만 급수가 수렴하지 않는 예로 흔하게 우리가 이제 들 수 있는데 여기까지 설명도 책에 대부분 나와 있어서 뭐 증명하는 거 한번 따라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증명의 패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더 작은 수열이 무한대로 간다면 더 큰 수열은 당연히 무한대로 간다. 이 정도 내용으로 논리를 잘 만드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잖아? 그러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이제 기억을 해봐야 될 만한 게 좀 몇 개가 있는데, 자, 지금 요렇게 들어가는 방법을 보통 우리가 이제 비교 판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다르니까 더 큰 거와 작은 거에서 작은 게 무한대로 가면 얘도 간다. 뭐 이렇게. 근데 이렇게 뭐 하여튼 발산하는 것보다 크면 발산이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P 테스트라고 이거 하나만 이제 우리가 상식으로 그냥 알아둘 거야. 상식으로. 급수하는데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가는데 n의 p승분의 1, n의 p승분의 1이라고 하는 수열의 합을 더하잖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저 p가 1인 경우는 n분의 1, n분의 1이니까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가는 걸 말하는 거고요. 만약 p가 2인 거면 1의 제곱분의 1, 2의 제곱분의 1 뭐 이렇게 되는 걸 말하는 거고요. p가 너 작아. 루트 2분, 뭐 2분의 1이야. 그러면 루트 1분의 1, 루트 2분의 1 뭐 이렇게 가는 걸 말해요. 그냥 그런 느낌인데 P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자, 급수에 들어가는 요 일반항 n의 P승분의 1에서 이걸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P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발산이고요. 1보다 크면 수렴합니다. 자, 요거는 고닥 과정으로 증명하기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그냥 조화수열의 합, 즉 조화급수가 정확히 1 되는 상황이야. 그 1 밑으로는 다 발산이야. 그리고 1보다 큰 애들은 또 다 수렴이야. 요 기준이 되는 건데 아까 했던 애들 중에 예를 들면 약간 좀 복잡하긴 하지만 n 더하기 1분의 1 같은 무한급수 있었잖아요. 이거를 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냐면 n하고 n 더하기 1을 곱하면 n의 몇 승이냐면 n의 제곱. 그러니까 n의 제곱보다 약간 크지. 그러니까 지금 n의 제곱 자체가 원래 수렴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보다 더 큰 분모가 되면 이제 분모가 더 커졌으니까 이 값 자체가 더 작고 그래서 요거 수렴을 합니다. 이게 수렴 발산 여부를 사실 관찰하기가 좀 좋죠. 그러니까 루트 자, 요 무한급수는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보는 거야. 루트 n 더하기 루트 n 더하기 1분의 1은 실제로 이게 루트 n은 더해봐야 어쨌든 n의 2분의 1승의 몇 배 정도기 때문에 이건 n의 2분의 1승이고 n의 1승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속하는 분모. 그러니까 분모가 이제 n의 2분의 1승이면 전체적으로 분수값이 커진 거기 때문에 요거는 발산. 해보나마나 뭐 그렇다. 요거 고닥 과정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급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계산을 해 말어라고. 그러니까 0으로 가는 일반항, 0으로 가는 일반항을 가진 애들 중에 급수를 계산을 해 말아라고 하는 걸 잠깐 고민스러울 때 살짝 머리에서 떠오를 수 있는 패턴. 그래서 n분의 1 조화수열, 조화급수 기준으로 조화급수 발산인데 걔보다 차수가 낮은 분모들은 다 급수가 발산이에요. 얘보다 차수가 높은 급수들은 수렴이고. 계산하는 건 이제 그 다음 얘기고. 근데 고닥 과정에서는 수렴 발산 판단하는 거는 뭐 사실 크게 의미는 없고, 근데 다른 게 안 떠오르고 계산을 해볼 수 없을 때 한번 그냥 외운 걸로 진행할 수 있는 거니까 센스 있게 그냥 가져가고, 자, 이런 애들은 계산을 해봐서 수렴한다는 거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뭐 이런 정도까지만 오늘 기억을 합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등비급수 할 거고, 오늘 39쪽까지 문제 풀어보고 개념편 자, 개념편 39쪽까지와 유형편 18쪽까지 해오시면 되고요. 화요일날 등비급수 나갈 거고, 내일 4시, 7시 자, 수원 수업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방학 동안 수원 정리 빨리 할 거고, 그러고 나서 수투는 미적이랑 같이 해도 효율적일 것 같으니까 그때 내가 분반할 수 있으면 그때 나눠서 하고 뭐 이렇게 진행할게요. 자, 뭐 질문 있는 사람 좀 남아서 질문하고 가시고, 이렇게 내일 수업 늦지 말고. 자, 내일 따로 안 내. 교재는 내일은 선생님 프린트 보낼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 질문 있는 사람? 자,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